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누군가 저희 차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똑똑똑똑 하고 있나요? 누굴까요? 누가 두들기나요? 타세요. 예, 타세요. 다 타세요. 여기 한 명 더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 혼자 방송 중이었어요. 의원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방송 중입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면 화면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앉으세요. 아,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영업 같은 거죠. 이거 타고 지역구 가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계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우리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카메라 이걸 좀 보시고. 네, 카메라. 제가 들어오면서 카메라를 쳐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저희 오마이뉴스 중계차에 처음으로 탑승하신 박주민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주민입니다. 네. 저는 이 차를 타고 달리는 줄 알았더니 안 달리고 서서 하는군요. 달릴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의원님이 이따 의총도 가셔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2시에. 예. 그래서 지금 의총장에는 좀 데려다 주시나요? 걸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걸어가시고 다음에 저희 은평구나 뭐 지역구 가실 때 저희 차를 타고 한번 가시죠. 떠나시죠. 그래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 차를 좀 타겠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목동에서 상암동까지. 네. 그럼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요즘 타다가 뭐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타자. 많은 분들이 함께 탔으면 좋겠어요. 타자. 예. 네. 자, 와, 박주민이다. 다시 산이님, 진보미님, 짝짝짝, 박수. 열일하시는 박주민님. 야,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 별로 댓글도 안 다니시는데 의원님 타시면 지난달에도 의원님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달 됐더라고요, 저희가 방송한 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국회가 그 정상화가 안 됐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논의가 돼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상화라고 부르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지금 뭐 또 다른 이슈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또는 국정조사 네. 그걸 걸면서 추경 뭐 법안 심사가 다 지금 지연되고 있거나 보이콧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현장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뭐 분노도 하시고 참 열받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네. 보복 아닌 무역 보복. 네, 보복이라고 부를 수 없죠, 사실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촌동 프리 마돈나님께서 너무 늙으셨어 이런 말씀도. 제가 최근에 네. 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네. 최근에 딸아이를 안고 이제 앞에 놀이터에 나가면 네. 한 두 분 정도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아빠인데요. 설마. 진짜. MSG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요? 제가 아빠인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고. 예. 아, 이거 진짜. MSG는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일부러 이제 막 과장해가지고. 아 진짜요, 진짜. 조미료를 친다.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요 근래에 들은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딸아이가 소리죠, 소리. 네, 솔. 외장. 아, 솔. 우리 솔이. 야, 이 방송을 나중에 볼 때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 네. 네. 그나저나 돌잔치는 잘 하셨어요? 돌 잔치는 따로 안 하고요. 네,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예. 혹시 그 뭐 그 잡는 거 돌잡이 이런 거 돌잡이는 그 청진기를 집더라고요. 하셨나요? 오, 청진기. 네, 아마 신기하게 생겨서 집은 것 같아요. 제 딸아이는 이 판사봉을 집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 부모님들조차도 아이가 뭘 집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헷갈린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 육아 방송 한번 소리랑
제 딸아이 유주거든요. 한번 같이 만나서 네. 넷이서 몇 살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20개월 됐어요. 20개월이면 네. 저희 아이보다 한 7개월 정도 네, 7, 빠르네요. 8개월 정도 빠른데 만나서 한번 그 육아 방송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말 하나요, 아이가? 아직 잘 못해요. 좀 늦어가지고. 저희 아이도 지금 말을 안 해요. 아유, 아직은 뭐 네. 멀었으니까 그냥 뭐 멍멍이 하면 멍멍 이러고 돼지 어떻게 울어 이렇게 하면 꿀꿀 뭐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빠 이 정도는 하고 아빠는 할 거 아니에요. 아빠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 할아버지 최근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어서 연습시키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오 네. 기분 좋으시죠? 엄청 좋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막 시키다 나왔습니다. 혹시 선행학습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국어 교육? 아니 뭐 그걸 학습이 아니 워낙에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다고 들어가지고 선행학습은 한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그래요. 닥치면 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자, 아유 뭐 딸아이 우리 소리 건강하게 그 길을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바래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뭐 공동 발표문까지 내놓으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사실은 이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힘을 합치는 모습 자체는 뭐 긍정적이죠. 네. 다만 이제 그 뒷얘기들 그다음에 결의문에 담겼던 내용들을 보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뒷얘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네. 뭐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거나 뭘 빼라, 뭘 네. 넣으면 안 된다. 뭐 심지어는 아예 합의문 작성 안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예. 합의문에 담긴 내용에는 사실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소재와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맞아요. 수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게 맞아요,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 알짜가 빠졌어요. 아니 그걸 왜 예산 그 추경 예산 이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지. 그러니까요. 황교안 아니, 대표가 그러면 반대했는데. 그러면 소재하고 부품 산업 육성하자, 이게 무슨 정파적 이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업구조 재편, 그리고 우리가 워낙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했을 때 보다 많은 그러면 부를 우리 국내에 두기 위해서는 소재와 부품 산업 육성은 해야 된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해야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네. 들어가야 될 얘기고 그래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건데 사실은 네. 그 핵심인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그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그 넣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황교안 얘기도 대표가 있었고요. 주장을 했고 결국 들어갔지만 네. 그걸 이제 넣고 빼고 이러느라고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늦게 끝났는데 또 대통령이 저녁 먹고 가라고 했더니 또 황교안 대표가 일정이 있다 일정이 그래서 있다고. 근데 그 일정이 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한번 해봐주시죠. 어떤 일정?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여기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브리핑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쎄요.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그 5당 대표가 만났을 때 사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쉬워하더라 했는데 왜? 그 이유는 바로 추경이 잘 네. 처리가 안 됐습니다. 시급한데 사실은. 사실 시급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추경에 담았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첫 번째가 그 강원도 쪽의 산불 피해, 아, 그렇죠. 그다음에 포항 쪽 지진 피해,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왔던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 그러니까 다 이게 정말 민생하고 우리 민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관련된 거고 예산이거든요. 건강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대일 관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수출이라든지 부품 관련된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정파적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처리를 안 해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대통령님이 따로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답을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애가 타요. 그러니까 국회가 열렸다고 해서 다 됐다 좀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네. 없거든요. 오늘도 나경원 대표가 조건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받아야 추경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목선, 삼청학의 목선 국정조사 아니면은 정경두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거 받아라 뭐 이런 건데 오늘 의총에서 이 관련된 논의가 있겠죠? 네, 민주당 의총에서 의총에서. 이제 네. 그 지난번에 의총에서
지도부에 위임했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아, 선택법은 네네. 이미 이제 선택을 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홍영표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위원장.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 향후 이제 국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입니다. 예. 의원님은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떤 부분들 정경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나 이걸 좀 받아가지고 추경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이 사안으로 그 해임 관련된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저 원칙적으로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성격이 뭐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목선 사건과 비교되는 사건이 노크 기순이라고 2012년도에 네. 있었던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 경우도 사실은 국정조사라든지 장관 해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사단장만 보직 해임을 했는데 네. 이번에 목선 관련돼서는 이미 군단장급에 대한 보직 해임이 있었고 사단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각종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하는 군기 문란 사건들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월북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 실패했던 사건들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논의가 되고 또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한 거론이 됐었다든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었다고 한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이야기가 좀 정치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외교나 안보의 수장을 교체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돼요.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만 네. 특히 이제 외교 안보는 연속성도 꽤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순노크 때 생각을 좀 해보면은 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 자체, 이게 잘못하다가 이 라인이 무너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총에서 그럼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법사위 오늘 결국 안 열렸죠? 오늘 아까 앉아 계시던데 법사위 회의. 법사위 오늘 안 열렸고 네. 17일 날 있었던 법사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열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어놓고 산회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 열어버리더라고요 위원장이. 왜 안 열까요? 왜 안 여는 건가요? 말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네. 법사위가 열려서 그 다음에 법안이 일정 부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네.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 그러면 분명히 뭐 야당을 무시하고 표결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더 본심일 수 있는데 만약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열잖아요. 보통 열어서 야당 의원이 불출석하면 당연히 표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처리가 안 무산이 되는데. 되는 건데 네. 아예 열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면은 저희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현재 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네. 야당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기회 그것도 조차. 안 주려고 그냥 안 열어버린 것 같아요. 전례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열어버린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성규 위원장이 그 한국당 출신 여성규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오늘 안 열리고 6월 국회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늙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원인은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씩 찾아가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구현숙님 오셨고요, 그날이 오면님 오셨고 정지먼당 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주고 계신데 한국당 비판을 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의원님은 경찰에 안 나가시나요? 경찰 출석 안 하세요? 아직까지 저한테 고소고발 안 되셨어요? 고소고발 됐고요. 됐죠. 예. 네, 소환장은 아직 안 왔는데요. 소환장 오면 저도 나가야죠. 지금 뭐 백혜련 의원 가셨고 표창원 의원, 뭐 윤준호 네. 의원 가서 조사받고 오셨는데 뭐 이걸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 같은 것들을 야당 탄압이다,
뭐 쉽게 말해서 야당 입에 재갈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 정권이 힘으로 누가 눌러버린다 이런 걸 좀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니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그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네.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네. 애초에 있었던 그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이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뭔가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사보임 문제의 적법성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장과 해당 정당의 원내대표 쪽에 따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걸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만약에 이걸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려면 출석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이게 별개의 건이잖아요. 사보임 네. 문제랑 지금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은 네.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불출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의원님은 나가실 거죠. 만약에 출석 알죠. 요구를 하면. 저도 사실은 네. 좋아하진 않죠. 저도 뭐 하셨어요 거기서? 경찰 조사받고 이러면 뭐 좋겠어요. 거기서 뭐 어떤 물리력 행사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뭐 사태 때? 아시다시피 예. 의안가 접수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겠다. 예. 아마 몸이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는 있었겠죠. 네. 네. 뭐 팩스를 막고 있다던가 팩스에서 종이를 빼다 저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은 네. 안 하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그 다 찍혀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이. 네. 그에 따라서 경찰이 조사할 텐데 사실 뭐 싫죠 진짜. 경찰 조사 받아서 가서 뭐 대여섯 시간 앉아가지고 없죠. 좋아하는 네. 사람. 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늙으셔가지고. 아 걱정돼요. 어떻게 좀 이 로션 같은 거 바르세요? 우선 같은 거 바르죠. 관리하시는 거죠? 남자 피부의 관리라는 게 세수하고 그렇죠. 화장 바르는 로션, 거 아닌가요? 네, 로션 네. 바르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좀 웃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네. 그 세월호 이 관련 댓글을 읽은 다음에 이게 댓글이어서 문제가 없다. 세월호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이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계속 항변하고 있고 언론사 상대로 대응하겠다 하고 있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런 정미경 최고위원의 반응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댓글을 인용하면 막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미경 의원님에 대한 댓글 좀 긁어가지고 다음 최고위원 때 한 100개쯤 읽어드릴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많을 테니까 댓글이 네. 사실은. 예.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같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글을 인용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인용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는 모든 말을 다 인용만 하면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댓글에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예, 읽고. 예. 그분 제가 알기로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법리에도 안 맞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법리에도 안 맞나요? 아니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제가 그럼 뭐 어디 네, 예. 댓글을 인용해 가지고 기자님 계속 욕을 해봐요. 바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무마하려고 댓글이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을 모두 막말로 치부하기 작정이 있냐. 뭐 족쇄를 채우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 그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역시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죠?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국민분들도 관심이 뜨거워가지고 거의 이틀 동안 정미경이라는 이름이 검색 순위 상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우리 당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 상대로 뭔가 법적인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좀 만약에 그 언론사가 정말 한 개, 두 개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걸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생각, 그렇죠. 민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가족분들께서는 더 진짜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번 정미경 네. 최고위원 말까지 너무 또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분들 두 분을 제가 좀 만나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 일단 황당하다. 왜 거기서 갑자기 세월호가 등장하느냐. 그거고 두 번째는 뭐 세월호의 그 고통이라든지 세월호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쪽 분들은 답답함.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최고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황교안 네. 대표가 5주기 때 인천에 일반인 피해자 분들 기억식 추모제에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서 뭐 본인이 뭐 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란 말도 하고 가족분들의 아픔이나 이런 걸 자기 가슴에 담아서 최대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말 한 이후에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리고 행동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제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황교안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가 진심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네, 진심이 안 담긴 것으로. 그냥 그 행사장에 가서 그냥 한 말로 끝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건데 왜 이럴까요, 한국당은? 그러니까 인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그 한국당 그 최고위원 회의 이런 발언들을 보고 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다른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마 뭐 저기 너무 유튜브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 보수 유튜브. 보수 유튜브. 맞아요. 보수 유튜브가 더 막 보수 유튜브에서 활기를-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논리가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여기 나오고 또 여기 논리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보수 신문, 보수 언론들의 그런 내용과 그런 기사 내용이 거의 뭐 아침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보수 유튜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의원님은 아직까지 지금 3위를 달리고 계신 거죠? 유튜브 구독자 수는 3위. 모르겠어요. 1위 이현주 의원, 2위 전희경 의원. 다른 분들도 더 는 분이 없을까요?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그걸 제가 몰라서. 맞죠? 지금 계속 3위죠? 네, 우리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는데 담백한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의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했는데요. 보수 야당에서는 뭐 주장하는 게 인사청문회 통과도 못한 또 인사를 임명했다. 16명째다. 이렇게 하면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제가 좀 되묻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됐을 때부터 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반대가 아니라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어요. 그러놓고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했다? 그럼 애초에 그럼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네. 결국 실현된 거 아닌가? 그냥 그걸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윤석열 후보자 지명 당시에 야당이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남아있던 게 윤우진 씨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외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없습니다. 단 하나 2012년도에 기자와 인터뷰했던 말과 네.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 다르다. 어느 게 진실이냐. 네. 근데 2012년에 기자와 했던 얘기가 무조건 맞다. 그게 진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그날 자유한국당 측 신청 증인으로 나왔던 당시 경찰 수사팀장 발언만 들어봐도 네. 청문회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보냈다는 문자에 윤대진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네. 윤 과장이라고만 돼 있었고 그 당시 과장인 사람은 윤대진, 네. 윤석열은 부장이면서 과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부장이라고 부른다는 그렇죠. 점. 이남석 변호사는 그 윤대진의 직속 부하였다는 점.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윤대진이든 윤석열이든 누가 개입됐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을 했다든지 의견서를 냈다든지 경찰 출석했다든지 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네. 점. 다 그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증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렵게 고집 피워가지고 신청해서 받아들였던 맞아요. 증인, 선서까지 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이 했던 얘기를 네. 고려해 가면서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주장을 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증인을 누가 불렀냐, 증인 말이 어떻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 보도에 나온 그 기자와 통화했던 그 녹취록. 근데 녹취록도 읽어보면 뭐 개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 그러니까 뭐 누구 가서 만나보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수사 외압은 다 없어졌고 그렇죠. 말을 2012년도에 했던 말하고 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다르다. 근데 이제 2012년도에 했던 얘기가 맞으니까 청문회에서 네. 거짓말한 거다. 그 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적대적 증인의 진술은 네. 윤석열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총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던데 본질을 좀 벗어난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문회 때 보면 뭐 솔직히 위장 전입 문제, 뭐 그 재산 문제, 뭐 땅 문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청문회가 있나요? 장모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맞아요. 근데 예. 포기하겠다. 저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네. 네, 부인 관련돼서 하겠다. 포기. 다 클리어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황교안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청문회로 가다가 밤에 갑자기 녹음이 나면서 그랬죠. 아시다시피 그 떡값 검사 관련된 네. 내용을 제가 좀 공개를 했고 그러셨죠. 그날 저녁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실제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네, 했죠. 뭐 그래서 황교안 청문회 가다가 갑자기 뭐 하여튼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본질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고요. 윤석열 우리 검찰청 후보자 어떤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검찰 개혁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있는데, 검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 기본적인 업무인 수사 그거를 정치적인 외압 없이 잘 할 사람이고 네. 그걸 일단 첫 번째로 좀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검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검찰 개혁이나 이거는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회와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냥 검사예요, 그냥.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할 텐데 그 윤석열 후보자 좀 하고 말씀 좀 나눠 보셨나요? 뭐 따로 인연은 없으시죠? 개인적으로 사실은. 특별한 네. 인연은 없습니다. 예. 이게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칼이다 이런 얘기는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 이게 꼭 여당에게도 안 좋은 수가 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하에서 네, 역대 정부의 실세 내지 최고 권력을 수사해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이 정부에 있었을 때는 부드러워지고 저 정부에 있었을 때는 강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네. 예. 이번에도 뭐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도 예. 했었고 중앙지검장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공명정대하게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면서 보는데 막 해외에서도 보고 계시고 막 윤석열 후보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간만에 뜨거운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자 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아니 그 야당을 괴멸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다라는 나경원 대표의 또 지적 주장도 있던데 이런 가능성이 있나요? 뭐 조국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뭐라고 했죠? 석궁열차라고 그랬나요? 본인들이 뭐. 지은 죄가 맞나 보죠, 뭐. 본인들이 지은 죄. 지은 죄가 없으면 왜 검찰총장 누가 되냐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있나 봐요. 그러면 뭐 맞나 봐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도 걱정 많이 하겠죠, 사실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겠죠.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도 수사.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회가 정상화될 때 한국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 원내대표의 이인영 대표의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으면 나중에 이 패스트트랙 조사 과정에서 이게 좀 뭔가 가만히 되거나 정치적 해결할 수 있다 이러고 좀 노린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도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가 딱 그 지점을 지적했잖아요. 첫 번째. 아니 이 법에 대한 분석과 이후에 올 상황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했느냐라고 지도부를 질타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질타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계획 없이 좀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별 생각 없이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뜨끔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그 지금 속내가 다 드러난 발언이죠. 거기에 담겨 있네요.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펜에 있는데 뭐 등판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황교안 체제가 좀 무너진다면 뭐 등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다 법률가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몰랐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판단이 안 될까요? 뭐 만만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절대 이거는 못 풀어줍니까? 아니, 저희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소고발 취하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저희가 고소고발을 뭐 취하한다거나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뭐 어차피 인지에서 수사하는 뭐 그런 과정. 반의사 불벌죄나 네. 친고죄는 고소고발인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진짜로. 네. 신고해서 풀어달라. 감금당했다. 이거는 여상규 위원장도 거기에 예, 있어요. 연루가 돼 있는데 예. 아직 안 나오고 계시죠? 법사위원장인데. 뭐 법사위원장이 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법사위원장인데 왜 안 나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경욱 네. 대변인이 그 얘기했어. 당의 방침에 있지 않겠냐. 그럼 당의 방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의 방침이 지금 뭐 소환에 불응하는 거니까. 네. 자, 지금 시간이 1시 58분인데 의총이 2시죠. 2시입니다. 이제 가야 근데 되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의총 시간에 다들 늦게 오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늦게 오시던데. 그러진 않아요. 30분 늦게 가세요. 아니. 역시 우리 모범생. 네. 담백한 박주민 최고위원님.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의원님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착함이 뿜뿜. 그런가요? 오늘따라 의원님 외모가 안타까워요. 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오늘 약간 까매 보이네요. 예, 저희가 카메라 좀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해요. 이런 말씀 주시고, 너무 보내기 싫은데 너무 짧아요. 저희 1시 반부터 2시 30분이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짧죠, 의원님? 짧죠. 다음에 좀 길게? 예.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나오세요. 그때는 어디 좀 차 타고 좀 시원한데 좀 데려가 주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일정을 잡아서 차 넓고 좋네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선거용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 잘 썼고 내년 총선에 쓰려고요. 총선에 한번 타셔야죠, 총선 때. 1년 동안 차 놀리기 싫으니까 이 코너를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시라고. 예, 한번 보시라고. 괜찮을 것 같죠, 달리면? 네. 네. 달리면서 저희가 또 의원님을 인터뷰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아쉽지만 의원님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약하면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인데요. 네. 국회라도 좀 시원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앉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총장에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정말 바로 들어오시는지 카메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찍는다. 예.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 어제 일정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 제 일정 체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의원님 멀리 못 나갑니다. 예, 예. 나와 좀 오십시오. 예, 예, 예. 아이고. 자, 차가 좁아가지고 예, 예. 네, 조심히. 우리 김이나 보자. 네, 조심히. 네,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의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의원회관 옆인데요. 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의 모습 저희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국회 본청 의총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모습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마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동하나요? 네. 오늘 너무나 짧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짧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